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SEC 공식 문서나 인터뷰 녹취록, 또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요. 서클 인터넷 그룹 잉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서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주신 자료들 보니까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전달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보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핵심만 쑥쑥 뽑아서 여러분이 이 서클이란 회사를 딱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서클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역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미국 달러랑 1대1로 가치를 맞추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죠. USD 코인. 이게 뭐 이더리움이라 솔라나 같은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서클은 특히 이걸 운영하면서 투명성이라든지 규제를 잘 지키려고 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컨소시엄 이걸 만들어서 USDC를 관리했었네요. 근데 2023년 8월에 그 구조는 없어지고 이제는 둘 사이에 새로운 협력 계약을 맺어서 서클이 혼자서 발행하고 관리하고 다 책임지는 걸로 바뀌었군요. 그 서클 CEO 제레미 얼레어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서클을 그냥 코인 회사가 아니라 달러를 인터넷에서 저장하고 옮기는 인터넷 유틸리티다. 이렇게 표현한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서클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코인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랑 주요 은행 시스템까지 다 연결해서 글로벌 수준의 유동성 인프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목표인 거죠. 실제로 이미 하이퍼 리퀴드 같은 플랫폼 포함해서 25개 넘는 플랫폼으로 USDC 지원을 넓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시노트라는 자산관리 회사도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USTMMF라는 새로운 토큰도 내놨는데 이건 좀 달라요.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걸로 구성된 머니마켓 펀드, TMF를 토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넘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오, 사업 모델이 점점 다양해지는군요. 그러면 이 서클이 속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디지털 금융 시장 전체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특히 최근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2025년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 이걸 만드는 법안이 통과했어요.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라고 부르더라고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아, 네네. 그 SEC에는 10-Q 보고서에도 그 법안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나요? 서클 쪽이나 뭐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꽤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동안 좀 애매했던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니까 특히 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는 거죠. 뭐 서클처럼 처음부터 규제 잘 지키려고 노력해온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렇군요. 제레미 얼레이어 CEO 인터뷰 내용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분은 인터넷이랑 금융 시스템이 합쳐지는 게 이게 뭐 인터넷 역사상 가장 큰 시장 기회다? TAM이라고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금융 시스템 속도가 빨라지고 투명해지면서 이게 뭐 AI나 로봇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이 정보가 오가는 방식을 확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또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한 금융 시스템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금융 활동이 가능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입니다. 이야, 비전은 정말 큰데요. 그럼 실제 성적표는 어떤가 이걸 한번 보죠.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 10-Q를 보면요. USDC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은 꽤 큰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순손실을 기록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이 예리하게 보셨네요.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요. 서클이 USDC 준비금 굴려서 번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게 한 11억 9천만 달러 정도 돼요. 꽤 크죠? 근데 같은 기간에 순손실도 약 4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숫자만 보면 싶을 수 있는데 여긴 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라면 혹시 뭐 특별히 비용이 많이 나갔다거나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2025년 6월에 IPO였잖아요. 기업 공개. 그거랑 직접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확 들어갔어요. IPO 때 임직원들한테 줬던 RCU, 그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스팅 조건이 충족되면서 무려 4억 2,400만 달러나 되는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상반기 결과는 아마 순이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일회성 비용을 빼고 봐야 진짜 수익 구조를 알 수 있겠네요. IPO 통해서는 한 5억 7천만 달러 넘게 새로 자금 조달했고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가진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도 뭐 대부분은 USDC 예치금이겠지만 630억 달러 이상이니까 규모는 상각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서클 수익성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코인베이스와의 관계,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 구조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꽤 중요하고 또 약간 복잡하거든요. 아, 그 10Q 자료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코인베이스랑 맺은 계약에 따르면 전체 준비금 수익에서 뭐 블랙록 같은 자산관리사나 BNY 멜론 같은 수탁은행 수수료 빼고 남은 돈, 그걸 지급 기준액 페이먼트 베이스라고 하고 거기서 서클이 발행사니까 먼저 얼마, 이슈어 리텐션 떼어가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걸 서클이랑 코인베이스가 각자 플랫폼에 예치된 USDC 비율 따라서 나눠갖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코인베이스가 추가로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과정에서 서클이 코인베이스한테 주는 돈을 유통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용이 서클 수익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유통비용으로 코인베이스한테 준 돈만 해도 6억 3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클 플랫폼에 USDC가 많이 예치될수록 서클이 내야 하는 비용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거죠.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USDC 중에 한 21% 정도가 코인베이스에 있었고 한 10% 정도가 서클 자체 플랫폼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수익 나누는 구조를 보니까 코인베이스 의존도가 꽤 높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네요. 제레미 얼레어 CEO가 인터뷰에서 회사가 계속 가려면 결국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깔고 비전 제시하는 것도 좋은데 수익 모델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클의 긍정적인 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는 점, 그리고 투명성이랑 규제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 이건 분명 강점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USDC의 시장에서의 위치나 투명성, 규제 준수 노력, 이게 핵심 강점이죠. 특히 아까 말한 게 지니어스 액트 제정으로 미국 규제 환경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규제 당국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해온 서클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위를 더 확실히 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USDC 준비금 관리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준비금 자산의 거의 87%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블랙록이 운영하고 BNY 멜론이 보관하는 서클 리저브 펀드라는 정부기금 MMF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SEC 규정, 룰 2A7을 준수하는 펀드고요. 이게 USDC가 안정적이다.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블록체인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기술력, 지금 25개 플랫폼 지원한다도 했죠? 그리고 아까 말한 해시노트 인수하고 USDC, 그 토큰화된 TMF 발행하는 거,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네요. 그럼요. 새로운 블록체인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또 전통 금융 상품을 토큰화하는 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 이건 서클의 성장 가능성이랑 혁신 의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 제레미 얼레어 CEO가 계속 얘기하는 달러를 위한 인터넷 유틸리티를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도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일 수 있고요.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죠. 서클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도 꽤 퍼 보이는데요.
특히 2023년 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했을 때 USDC 가치가 잠깐 달러랑 1대1 연동이 깨졌던 사건 있잖아요. 디패깅이라고 하죠. 그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좀 줬는데 이게 서클 시스템이 좀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때 SVB에 묶여있던 준비금 일부 한 33억 달러 정도 됐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그랬던 거고 금방 회복되긴 했지만요. 그 사건은 확실히 서클의 준비금 시스템이 외부 금융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10-Q 보고서에도 이런 외부 요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게 핵심 파트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준비금 자산 운용이랑 관리는 블랙록이랑 BNY 멜론한테 맡기고 USDC를 주로 유통시키고 수익 내는 건 코인베이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블랙록이나 BNY 멜론 같은 핵심 파트너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 관계가 바뀌면 USDC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코인베이스와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코인베이스 자체 사업 전략이 바뀌면 서클의 USDC 유통망이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복잡한 수익 분배 구조는 이미 서클한테 꽤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Q 보니까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금융자문 해줬던 FT 파트너스라는 회사랑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소송건은요. 예전에 서클형 FT 파트너스 사이에 맺었던 자문 계약이 해지된 게 유효하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FT 파트너스 쪽에서는 2020년에 맺은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서클이 자금 조달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2년 5월에 4억 달러 유상 증자한 거, 시드 인베스트 플랫폼 자산 판 거, 센트럴 컨소시엄 자산 인수한 거, 심지어 최근 IPO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총액의 한 7% 정도를 성공 보수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서클은 그 계약 그때 적법하게 해지했고 그래서 돈 줄 의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돈을 꽤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10-Q 보니까 FT 파트너스가 문제 삼는 거래들 총 규모가 거의 14억 달러나 된다고 하던데 7%면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네, 정확한 액수는 소송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지면 현금이나 주식으로 꽤 큰 비용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좀 서클이 안고 있는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그 외에도 리스크는 많죠. 제네시스 액트가 제정돼서 큰 틀은 잡혔지만 세부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특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이런 문제는 아직 남아있고요. 또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하는 문제, 테더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이 치열한 거, 그리고 아까 말한 해시노트 인수 통합이나 USDC 발행 같은 새로운 사업 관련 위험 같은 것들도 다 고려해야 합니다. 10-Q에서는 IPO 하고 나서 주가가 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업 가치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서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투자자들한테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더군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회사들은 기존 재무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기술적 가치 같은 게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성장 가능성도 큰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준비금 관리 시스템이나 규제를 잘 지키려는 노력, 이건 확실한 강점이고 또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이 만들어진 건 이런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요. 서클은 규제 환경 변화에 좀 먼저 대응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준비금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여러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기술적인 확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금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도 가진 선도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 명확화 움직임은 서클한테 분명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 특히 코인베이스에 주는 높은 유통비용 문제요. 그리고 핵심 파트너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리스크,
계속 변하는 규제 환경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거, 또 앞으로 더 치열해질 시장 경쟁,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안고 있어요. 결국 서클은 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도 엄청 심한 디지털 금융시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주어진 기회는 잘 살리고 또 곳곳에 숨어있는 암초,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은 잘 피해서 나아가야 하는 말 그대로 균형 잡힌 항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상을 통해서 이 서클이라는 기업의 여러 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균형 있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인터뷰에서 회사를 마치 인터넷 금융시대를 위한 공공 유틸리티, 퍼블릭 유틸리티처럼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여러 번 밝혔잖아요. 전 세계 누구나 싸고 효율적으로 달러 가치를 저장하고 옮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상이죠. 근데 동시에 서클은 이제 엄연히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상장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공공 유틸리티로서의 이상적인 목표랑 영리 기업으로서의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는 뭔가 본질적인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긴장 관계가 앞으로 USDC 생태계가 발전하는 방향이나 서클이라는 기업의 행보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지문이네요. 공공재적인 성격이랑 영리 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이게 앞으로 서클의 미래를 볼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클에 대한 심층 분석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오늘 나눈 정보랑 분석이 여러분께서 서클이란 기업을 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질문도 던져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가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음 분석에서 그 주제를 꼭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